안녕하세요. 굿모닝 라디오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반상희라고 합니다. 여기 저 말고 게스트 세 분이 더 오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와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관입니다. 현재 37살이고요. 되고 싶은 나이가 있다면 20살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 송파구 송파 이동에 살고 있고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자랑하고 싶은 나의 기능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전에 소개하신 분 공부를 잘했다는 말이 정말 기가 죽는데요. 저는 공부보다는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구름이 되고 싶어서 구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나의 인생과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얘기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얘기 한 명씩 들려주시죠. 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윤건이고요. 네, 어렸을 때 저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의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저기 남대문 시장에서 닭고기 장사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데 돈을 그때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직 아버지 어머니도 젊으셨으니까 돈이 없어서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근데 그때 살았던 집이 서울시 서초구 신사동에 있는 집이었었는데요. 부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초구 신사동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집이 한 100평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강남 상구 중에 하나인 서초구에 집이 100평 정도면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많이 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구름님 얘기해 주시죠. 저는 좀 제가 미혼 때 얘긴데요. 신랑이 군입대 군대에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서 들어갔을 때 창원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20 몇 개월을 기다렸어요. 군입대를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린 보람이 있죠. 결혼까지 패스했으니까. 대단하시네요. 예, 저는 소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숙제도 힘들고 급식도 입맛에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학교 생활에 힘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시절이 있었는데 사립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까지 연결되는 친구가 없어서 아쉽고요. 초등학교 때는 노는 정신이 없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놀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은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구름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여자들은 애를 낳아봐야 여자가 된다고 엄마 마음을 안다고 그러는데 제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저희 애를 정말 애를 낳았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고 이거는 별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말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그 아이가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하도 의사들이 길다고 그래가지고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정상인이었고 미숙아였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던 아기가 젖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남들은 40m 먹는다는데 우리 딸만 80m 먹고 저는 아기도 없는데 아기가 젖을 빨아줘야 쭉쭉 나올 텐데 그 유축기로 직접 손으로 빨아가지고 짜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아주 짜서 갖다 주기가 아주 너무너무 바빴어요. 아기가 얼마나 잘 먹는지. 계속 40ml만 줘도 많기 때문에 안 주려고 그러는데 애가 너무나 우니까 간호사들도 어쩔 수 없이 줬나 봐요. 그렇게 먹어야 애가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 낳았을 때 그 출산 그게 정말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김윤관님.
네. 저는 좀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20살 때 제가 아까 자기소개할 때 좀 공부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20살 때 이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병이 제가 20살 때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입학한 지 한 4일 지났나?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 한 3일 후에 발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했는데 이제 병 처음에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병 증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출석 상황이 좋지 못해가지고 F 학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학사 경고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려면은 그 기준이 있어요. 학점이 2.0을 넘어야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연수가 다 차도 학점이 2.0이 안 되면 졸업을 못 해요. 그게 이제 대학교 어떤 한 졸업 기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F 합정을 너무 많이 받고 학사 경고도 많이 받다 보니까 학점 2.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못 해가지고 그럼 수업을 더 들어야죠. 그러면 남들보다 이제 그 등록금도 더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4년 동안 더 다니면서 2.0을 넘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겨우겨우. 그리고 이제 졸업했을 때 제 동기들은 이미 다 졸업한 뒤였고 이제 그 당시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데 입사 기준이 이제 서류 통과하려면 학점 3.0만 넘으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2.0 넘어서 졸업을 했는데 또 3.0이 안 되는 거예요. 학점이. 그 안타깝게 2.98인가 99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3.0이 안 되니까 아예 서류도 못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했죠. 네. 다음 소리님 얘기해 주시죠. 저는 공익 생활하던 때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군대 시절보다 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아주 쉬웠던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군대보다 편하게 보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이 힘들었었습니다. 네, 다음 사회인 제가 얘기해 드리죠. 전 대학교 시절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한참 공부해야 하는 시절인데 항상 놀기만 해서 무척 아쉽고요. 대학교를 지방대를 나와서 대학 동창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아쉽고요. 대학교 때 친구들도 사실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별로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립기는 하는데 별로 많이 친하지 않아가지고 특별히 보고 싶지는 않아요. 네, 다음. 지금까지 서울시와 숨쉬는 미디어 교육 자몽이 함께하는 마인드 라디오의 굿모닝 라디오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들려드리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네, 2부가 됐네요. 다음은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구름님, 소리님, 윤건님. 셋 중에 한 분 먼저 시작하시죠.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아,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김윤건이고요. 네, 이제 앞에서 한 거는 이제 과거에 태어났을 때 얘기랑 이제 20살 때 대학교 때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의 현재 그 희망사, 그러니까 꿈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인데요. 최종 목표가 1급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거든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면은 이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야 되는데 2급까지는 그 인터넷 강의로 들어도 딸 수가 있고요. 그 학점 운행제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1급은 국가고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지정된 날짜에 1급 사회복지사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이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급 따고 그다음에 1급 따고 그다음에 이제 1급 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물어봤는데 1급 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1급을 따도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냐? 1급 따고 그 뒤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쪽에서 일하고 싶으면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는 게 있는데 1급 사회복지사가 되고 나서 이제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그걸 또 따야 돼요. 그걸 또 따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최종 목적지가 제 최종 목표인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2급 따고 1급 따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쪽에서 일하고 싶으면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따고 그다음에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따고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급 사회복지사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따면은 이제 쭉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2급 따고 1급 따고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따고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따면은 이제 제 최종 목표인 이제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면은 이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거든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처럼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37살 때까지 17년 동안 조현병 알아왔으니까요. 경험 있으니까 저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꿈이고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구루님 얘기해 주시죠. 아, 근데 윤건 씨 얘기 들으니까 되게 복잡하네요. 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한 가지만 따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예. 몇 가지를 따야 되네요. 예, 많더라고요 과정이. 예. 진짜 되게 복잡하겠어요. 네.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제가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한 게 처음이에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게. 저는 어디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게 처음인데 그게 이제 정신병원이게 이제 그게 문제죠. 거기 이제 보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간호사가 저는 또 남자 간호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남자 간호사도 있고 여자 간호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보면은 방처럼 돼가지고 침대로 다 돼 있는데 대신 미소병원이랑 틀린 게 간호 이렇게 밥하는 아저씨 다 따로 다 있어요. 침대 그 시트 갈아주는 것도 그렇고 청소해주는 아줌마들도 다 있고 정말 그냥 환자가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그 옷 그것도 그냥 보통 병원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병원 그게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탁구실 거기 아예 따로 딱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운동할 수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왜 담배를 처음 피웠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거기서도
담배를 거기서 처음 배운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는데 안에서도 담배를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탁구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이제 처음 피는데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담배 피우냐고 해서 못 핀다고 했더니 한번 펴보라고 해서 줬어요. 근데 폈는데 그게 바카맛 민트 맛이에요. 아. 그래서 딱 펴봤는데 되게 시원한 거예요. 속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빠 이거 뭔데 이게 왜 이렇게 시원해 했더니 이게 좋은 거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좋은 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전 담배가 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것만 그렇대요. 그래서 아 오빠 거만 그렇구나. 그래서 오빠가 자주 주고 그래가지고 자주 그 하고 담배를 피면서 정말 우리 딸이랑 같이 못 있는 거 신랑이랑 같이 못 있는 거 그거 두 개만 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병원 생활이. 그냥 놀고 먹고 하니까 방 치워주지 시트 갈아주지 벽에 다 깨끗하게 해주지 난 옷만 갈아입으면 되지 그냥 그 언니들이랑 놀면 되지 오빠들이랑 놀면 되지 밥 때 되면 밥 나오지 진짜 하는 일이 없이 그냥 튕자튕자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집에서 뭐 살림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애기 보고 싶은 거 그게 영 그것만 아니면 참 좋겠더라고. 내 딸 데리다가 거기서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만 빼면 딱 좋겠더라고요. 제 얘기 들어보셨죠? 네. 어때요? 참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병원이 참 재미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저도 병원에 입원 좀 해봐서 아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네. 제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네. 다음 소리님 얘기해 주시죠. 저는 낮병원에 다니는 것은 집에만 있는 것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힘들고 시간이 잘 안 가기 때문입니다. 낮병원에 있으면 시간이 잘 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예, 다음은 제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백수 시절과 사회생활 시절인데요. 집에만 10년 정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요. 사회생활 시절에는 지리취업만 2년 2개월을 했는데 돈 번 것보다 쓴 게 더 많아가지고 너무 안타깝고요. 백수 시절 일은 말보다 그냥 할 일 없이 놀았던 시절인데 시절이라 말해야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질문하세요. 아, 네, 저 먼저 질문해 볼게요. 네. 네, 저는 김용관입니다. 네, 저는 이제 구름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예. 그 딸 이름이 뭐 소연이라고 그랬나요? 소향. 소향? 예. 소향이 그 미수구 말아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40ml 먹는데 예. 80ml 먹으면 초우량 아니에요? 2.1kg요. 미수가. 그 키로수로 해가지고 예, 미수가. 예. 그래서 못 나왔어요. 2.7만 대도 나올 수가 있는데 2.1이어가지고 못 나왔어요. 0.6kg이 부족했네요. 예.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먹일 때 네. 되게 조심히 먹이는데 네. 너무 잘 먹어.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송파 미소병원 낮병원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외래 볼 때 잠깐 봤는데 그 미수가 치고는 지금은 정상 키도 되게 크고 예쁘더라고요. 예, 정상이에요. 예, 정상이죠. 예. 그냥 태어났을 때만 그랬던 거죠. 예.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소리님은 낮병원 이용할 때 제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저는 보드 게임 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특히 이길 때가 더 재밌습니다. 지면 재미없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겨야 재밌죠 게임은. 게임을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할리갈리하고 루미큐브를 좋아합니다. 근데 할리갈리는 저를 이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혜님 혹시 네. 저희 송파 미소병원 낮병원에서 네. 소리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게임 마스터요. 오. 네. 잘해요, 정말. 이제 모든 게임 게임을 하면은 아유.
뭐 할리갈리도 그렇고 루미큐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원피스. 아니 원카드도 원카드.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그 부루마블 할 때는 모든 게임을 하면 다 1등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윤건님 학창 시절 때 공부 잘하셨다고 하니까 네. 소리님 그러면 머리 되게 좋으신 거 아닌가요? 글쎄 그렇죠. 머리가 좋아야 게임도 잘하는데 그 머리가 좋은 거죠. 네. 네, 근데 다 두뇌 이- 게임을 예, 잘하시는 예, 거 근데 같아요. 윤건님은 네. 반장이에요, 반장. 저희 거기서 반장이었거든요. 아 근데 반장했었어요, 맞아요. 반장을 했는데 네. 그 반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도 반장 소리가 나와요. 아 그냥 마음으로 그냥 반장인 거예요, 반장.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투표에서 저는 송진영님한테 졌습니다. 송진영님이 두 번째 반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소리님은 그 머리 쓰는 직책을 맡으시면 잘하실 것 같다는. 소리님요? 아, 네. 네. 되게 머리 회전이 빠르신 거의 것 같아요. 게임할 때는요 맨사 수준이야 맨사. 네. 궁금하네요, 진짜 네. 그 모습이. 진짜 소리님 말씀대로 할리갈리는 소리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상희님은 백수 때 주로 뭐 하고 노셨나요? 그냥 집에만 있고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 봐도 그냥 줄거리 이런 것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멍하니 보기만 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정말 아쉽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그 허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다 배우는 게 있어요. 시간이 허투루 갔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서 보면은 그래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그냥 아 멍청하게 가만히 있었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시간 안에 그 버틴 그 내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네, 배우는 게 있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시간을 버티는 게 공부인 예. 것 같기도 해요. 기다리는 게 공부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 충고도 해주시고. 아 그러면 제가 상희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상희님 어렸을 때 그 희망상 그 꿈이 뭐셨어요? 미스 코리아랑 간호사. 미스 코리아랑 간호사? 네. 아 그렇구나. 위 혹시 그때가 그립네요. 아 네. 여러분 혹시 반상희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지 아시나요? 우와. 저요. 네 누구죠? 보아요. 네 보아. 송파 미소병원 납병원에서 반상희님의 별명은 반보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반시니까 반보아 맞아요. 네네네. 진짜 너무 놀랍고 적절한. 네. 이의 뜻도 참 간결하고 좋다. 네. 언제 보아의 춤과 노래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오늘 나의 인상 이야기 해 보았는데 다들 어땠는지 돌아가면 소감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오늘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요. 뭐 약간 이렇게 말하면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좀 개선되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구루님 얘기해 주시죠. 정신장애 상급이라고 제가 그거 받은 날 복지카드로 받은 날 기분이 엄청 나빴었어요. 난 멀쩡한데 정신장애가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정신장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싫었는데 이해가 돼요. 그냥 기다리면 뭔지 왜 이런 걸 받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소리님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뭐지 게임 얘기를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이런 얘기 하니까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되게 옛날 친구들도 그립고 현재 제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숨쉬는 미디어 교육 자몽이 함께하는 마인드 라디오의 굿모닝 라디오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나가겠습니다. 가만히 두세요. 만지지 말아요. 나의 무엇을 당신이 하시나요? 그냥 지나가줘요. 아무도 몰라요. 침묵해주세요. 단어는 마음을 에는 비수를 내버려둬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상냥한 침묵과 따스한 외면만이 오로지 나를 위로해 주어요. 날 내버려둬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